도로교통사고 감정사 2차 기출문제 2017년 1번 문제풀이입니다. 50점짜리 문제죠. 개요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가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 앞에서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보행자를 충돌하고 스키드마크 끝지점에서 정지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주차 차량 1의 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으나 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 음성 자료를 통해 승용차의 급제동에 따른 제동음 발생 시간이 2초로 분석되었고요. 승용차의 앞유리 파손 상태 등을 보아 보행자의 충돌 속도가 40km/h 이상일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승용차가 정지선에서 40m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13.72m의 스키드마크를 발생했네요. 그리고 주차 차량 2가 있고요. 주차 차량 1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차량을 지나서 4m 진행하다가 충돌한 상황이네요. 조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의 스키드마크 길이는 13.72m였었고요. 그리고 발진 가속도는 0.2g였습니다. 정지했다가 출발했으니까요. 발진 가속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g는요. 중력 가속도겠죠. 제동음 발생 및 종료 시점은요. 스키드마크 발생 및 종료 시점과 동일합니다. 보행자가 주차 차량 1호부터 벗어나 승용차에 충돌되기까지 즉각 횡단한 거리는요. 4m였습니다. 보행자의 횡단 속도는요. 1.8m/s였었고요. 승용차 운전자의 인지 반응 시간은요. 1초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자승이 주어졌네요. 보행자 충돌로 인한 속도 변화는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소수점 지체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나와 있네요. 질문이 5개가 있고요. 문제 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입니다. 승용차의 급제동 시 견인계수를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속도는 정지했죠. 그래서 0m/s이 되고요. 스키드마크는 13.72m였습니다. 그리고 스키드마크 발생 시간은요. 주차 차량에 의해서 음성이 녹음됐죠. 그 시간이 2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 값은요. 9.8m/s의 자승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일반적인 방법은요. 등가속도 4공식을 활용해서요. 처음 속도 산출한 다음에요. 견인계수를 산출하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 2가요. 처음 속도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별도 공식을 만들어서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중속도하고 시간, 거리, 가속도를 활용해서요. 공식 유도를 하겠습니다. 처음 속도 모를 때 공식 유도입니다. 거리는 시간 곱하기 평균 속도입니다. 4공식이죠. 그래서 D는 T 곱하기 2분의 VI 플러스 VE가 됩니다. 그런데 1공식 있죠. V는 VI 플러스 AT잖아요. 여기에서 VI 기준을 이항 정리하면은요. VI는 VE-AT가 되죠. 그래서 이 공식을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 VI가 VE-AT가 됩니다. 그래서 D는요. T 곱하기 VE 플러스 VE-AT가 됩니다. 여기서 이 T를요. 분자에 적용시키겠습니다. T를 분자의 모든 항에 곱해주면 되는 사항이죠. 그러면은요. 2분의 EVET-AT의 자승이 됩니다. VE가 2개니까요. EVE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분수는요. 2분의 EVET-2분의 AT의 자승으로 변경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2분의 EVET-2분의 AT의 자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앞에 항에는요. 2가 분자와 분모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삭제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2분의 AT의 자승은요. 2분의 1 AT의 자승으로 변경할 수가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요. VT-2분의 1 AT의 자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을 활용해 가지고요.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스키드마크 발생 시 견인계수 F는요. 아까 그 공식을 활용하겠습니다. E는 VT-2분의 1 AT의 자승입니다. 그런데 V는 0m/s였습니다.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D는 -2분의 1 AT의 자승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감속 구간이었잖아요. 그래서 A는 -FG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D는 -2분의 1 곱하기 -FG 곱하기 T의 자승이 됩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F니까요. F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니까 전부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여기 E는요. 분모였으니까 이항하면서 곱하기가 되고요. 그리고 GT의 자승은 곱하기 관계였으니까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F는 GT의 자승분의 ED가 됩니다. G가 9.8이었었고요.
t는 2초였었고요. d는 13.72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9.8 곱하기 2의 자승분의 2 곱하기 13.72가 됩니다. 적용시키면은요. 0.7이 나왔습니다. 결론 내주면 되겠죠. 승용차의 급제동치 견인계수는 0.72라고요. 질문 2였습니다. 승용차의 제동 직전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나중 속도는 정지했으니까 0m/s였었고요. 거리는 13.72m였었고요. 이때의 시간은 2초였었고요. 견인계수는 방금 산출했죠. 0.7이라고요. 그리고 중력 가속도값은 9.8m/s의 자승이었습니다. 정보 보시면요. 모든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등가속도 1, 2, 3, 4 공식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동 직전 속도, 처음 속도니까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4공식으로 산출 먼저 하겠습니다. 견인계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산출해 보겠습니다. d는 시간 곱하기 평균 속도죠. 그래서 t 곱하기 2분의 vi 플러스 v가 됩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처음 속도니까요. vi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e는 분모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곱하기가 되고요. 그리고 t, v는 플러스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요. t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vi는 t분의 2d 마이너스 tv가 됩니다. d가 13.7이었었고요. t는 2초였었고요. ve는 0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2분의 2 곱하기 13.72 마이너스 2 곱하기 0이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13.72m/s이 나왔습니다. 한번 결론 내주면 되겠죠. 승용차의 제동 직전 속도는요. 13.72m/s이라고요. 그런데 1, 2, 3 공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식 활용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공식 활용해 보겠습니다. V는 vi 플러스 at죠. 구하려고 하는 게 처음 속도니까요. vi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감속이니까요. a는 마이너스 fg 적용시키면 됩니다. at는 플러스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vi는 ve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fg 곱하기 t가 되는 사항입니다. ve가 0이었었고요. f는 0.7이었죠. 그리고 g는 9.8, t는 2초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0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0.7 곱하기 9.8 곱하기 2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3.72m/s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이 공식 활용해 보겠습니다. d는 vit 플러스 2분의 1 at의 자승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vi 기준 이항 정리하고요. 감속이니까 a는 마이너스 fg 적용시키겠습니다. 2분의 1 at의 자승은 플러스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t는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요. vi는 t분의 d-2분의 1 at의 자승이 됩니다. 그런데 분모가 두 개 있으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변에 각 항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사항이죠. 그러면 vi는 2t분의 2d-at의 자승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a에 마이너스 fg를 적용시키면은요. vi는 2t분의 2d-fg 곱하기 t의 자승이 됩니다. 정리 다 끝났죠. d가 13.72, f는 0.7, g는 9.8, t는 2초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2 곱하기 2분의 2 곱하기 13.72 마이너스 0.7 곱하기 9.8 곱하기 2의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3.72m/s까지 나왔습니다. 같은 값이 나왔죠. 그러면 3공식 활용해 보겠습니다.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2ad입니다. 마찬가지로 vi 기준 이항 정리하고요. 감속이니까 a는 마이너스 fg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요. vi는 루트 v의 자승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fg 곱하기 d가 되겠죠. vi가 0이고요. f는 0.7, g는 9.8, d는 13.7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0의 자승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0.7 곱하기 9.8 곱하기 13.72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3.72m/s까지 나왔습니다. 다음은 질문 3입니다. 승용차 운전자의 사고 인지 지점을 스키드마크 시작점 기준으로 구하십시오 하는 문제였습니다. 위험 인지 반응 시간이 1초였죠.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자, 위험 인지 반응이 1초였었고요. 승용차 제동 시작 시속도가 13.7이었습니다. 그리고 위험 인지 반응 시간 동안은요. 등속 운동을 하죠. 그래서 이때의 속도가 같은 속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험 인지 반응 시간 동안 자동차는 등속 운동한다는 거였죠. 위험 인지 반응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산출하면 됩니다. d는 vt죠. v가 13.7이었었고요. 시간은 1초였습니다. 적용시키면요. 13.72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13.72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론 내주면 되겠죠.
승용차 운전자의 사고 인지 지점은요. 스키드마크 시작점 기준 13.72m 이전이라고요. 질문 4입니다. 승용차 운전자는요. 보행자가 주차 차량 2를 벗어나는 순간 보행자를 발견하고요. 지체 없이 급제동하였으나 충돌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충돌 속도가 40km/h 이상인 점을 이용하여 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고요. 그 근거를 기술하라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운전자의 위험 인지부터 충돌까지 소요 시간과요. 보행자가 주차 차량 1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충돌까지 소요 시간이 같아야 운전자 주장이 타당한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 순서는요. 보행자가 주차 차량 1을 벗어나 충돌까지 이동한 시간을 산출하고요. 그리고 40km/h로 충돌했잖아요. 그래서 운전자의 위험 인지부터요. 충돌까지 이동 시간을 산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행자와 승용차의 이동 시간을 비교해가지고요. 보행자 시간이 승용차 시간보다 크면은 타당성이 있는 것이었죠. 그러면 먼저요. 보행자가 주차 차량 1을 벗어나 충돌까지 이동한 시간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는 등속 운동했다는 개념하에서 산출하겠습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의 횡단 속도는요. 1.8m/s이었었고요. 그리고 주차 차량 1을 벗어난 시점부터 충돌까지 횡단 거리는요. 4m였습니다. 그러면 보행자 충돌 소요 시간 구할 수 있겠죠. 등속 운동이니까요. t는 v분의 d가 되는 사항입니다. 속도가 1.8이었었고요. 거리는 4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1.8분의 4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22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운전자의 위험인지부터요. 보행자 충돌까지 이동 시간을 구하겠습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인지부터요. 제동까지는요. 1초였었습니다. 그리고 제동 시작 시 속도가 13.7이었었고요. 충돌 속도가 40km/h 이상이었으니까요. 40km/h를 이 충돌 시 속도로 산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견인계수는 0.7이었었고요. 중력 가속도는 9.8이었습니다. 그럼 제동 시작부터요. 이 충돌할 때, 즉 40km/h 도달할 때까지의 이동 시간을 구하겠습니다. 정보 보시면은요. 거리 정보가 없습니다. 거리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 1공식이죠. 그래서 V는 VI 플러스 AT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시간이죠. 그리고 감속 구간이니까요. A는 마이너스 FG 적용시키겠습니다. VI는 플러스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A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FG로 변경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T는 마이너스 FG분의 VE 마이너스 VI가 됩니다. VE가 40km/h였으니까요. 나누기 3.6해서 적용하면 되고요. VI는 13.72m/s이었었고요. F는 0.7, G는 9.8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마이너스 0.7 곱하기 9.8분의 40 나누기 3.6 마이너스 13.7입니다. 계산하시면은요. 0.38초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위험을 인지하고 충돌할 때까지 이동 시간을 구하면 되겠죠. 위험 인지 반응 시간 더하기 방금 산출한 0.38초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t는요. t1 플러스 t2가 됩니다. 그래서 1초하고 0.38초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38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승용차와 보행자의 소요 시간 차이가 나오겠죠. 승용차는 1.38초였었고요. 보행자는 2.22초였습니다. 이 차이는요. 0.84초가 나왔습니다. 결론 내주면 되겠죠. 보행자가 주차 차량 1을 벗어나 충돌할 때까지 이동 시간은요. 2.22초였었고요. 승용차가 위험 인지부터 충돌까지 이동 시간은요. 1.38초였었죠. 그래서 승용차 운전자가 보행자가 주차 차량 1을 벗어나는 순간 보행자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제동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보행자가 주차 차량 1을 벗어나고 0.84초 후에 위험을 인지한 것이죠. 다음은 질문 5입니다. 승용차 운전자는요. 제동 시작점 40m 후방의 정지선에서 신호 대기한 후 출발하여 등가속하다 위험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고요. 그 근거를 기술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요. 발진 가속도가 있었죠. 그래서 발진 가속도를 활용해서 산출한 정보하고요. 스키드마크 흔적으로 산출한 정보를 비교하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정지선에서 제동 시작까지 거리가 40m였습니다. 그러면은
정지선에서 위험 인지까지의 거리는요. 26.28m가 되겠죠. 위험 인지부터 제동 시작까지가 13.72m였으니까요. 이때 발진 가속도는요. 0.2g였습니다. 그러면 스키드마크 정보도 산출한 제동 시작점 속도가 13.72m/s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요. 위험 인지 시 속도하고도 같습니다. 이 점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문제 푸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위험 인지 시점 속도를 비교하고요. 그리고 정지선에서 위험 인지 시점 구간의 가속도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리고 정지선부터 위험 인지 시점까지의 거리를 비교해 보면은요. 승용차 운전자의 주장이 맞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속도는요. 정지선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0m/s였었죠. 그리고 발진 가속도는 0.2g였습니다. 여기서 g는 중력 가속도니까요. 곱하기 9.8 해주면 되죠. 그래서 1.96m/s의 자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지선에서 위험 인지까지 거리 d는요. 26.28m였었죠. 그리고 스키드마크 사고 흔적으로 산출한 정보, 즉 나중 속도죠.는 13.72m/s였습니다. 이것은 위험 인지 시 속도하고 같습니다. 그럼 발진 가속도를 적용한 위험 인지 시점 속도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 속도가 되겠죠. 정보 보시면은요. 시간 정보가 없습니다. 시간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 상공식이죠.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나중 속도니까요. 나중 속도인 V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V는 루트 VI의 자승 플러스 EAD가 됩니다. VI가 0이었었고요. A는 1.96, D는 26.28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0의 자승 플러스 2 곱하기 1.96 곱하기 26.28입니다. 계산하시면요. 10.15m/s이 나왔습니다. 벌써 위험인지 속도하고 다르죠. 이것만 가지고도 운전자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요. 정지선에서 위험인지 시점 구간의 가속도를 산출하겠습니다. 이것은요. 나중 속도가 13.72m/s를 활용해서요. 가속도가 0.2g가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보 보시면 시간 정보 없습니다. 시간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 3공식이죠.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가속도를 구할 거니까요. 가속도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ED가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A는 ED분의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이 됩니다. V가 13.72, VI는 0, 그리고 D는요. 26.28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2 곱하기 26.28분의 13.72의 자승 마이너스 0의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3.58m/s의 자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0.2g가 1.96m/s의 자승이었으니까요. 이 결과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발진 가속도를 적용한 정지선에서요. 위험 인지까지 이동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 속도 13.72m/s를 활용해서요. 산출한 거리와 실제 거리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시간 정보 없으니까요. 3공식 활용하겠습니다.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거리니까 D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EA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D는 EA분의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이 됩니다. V가 13.72m/s였었고요. 그리고 VI는 0이었죠. 그리고 A는요. 0.2g, 즉 1.96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적용시키면은요. 2 곱하기 1.96분의 13.7의 자승 마이너스 0의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48.02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6.28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결론 내주면 되는 사항이죠. 첫 번째는요. 스키드마크 흔적으로 산출한 위험인지 속도가 13.72m/s이고요. 발진 가속도로 적용한 속도는요. 10.15m/s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차량의 발진 가속도는요. 1.96m/s의 자승이지만은요. 사고 흔적으로 산출한 위험 인지 지점 속도 13.72m/s를 이용한 가속도는요. 3.58m/s의 자승으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지선에서 위험 인지 시점까지 이동한 거리는요. 26.28m이지만 발진 가속도와 사고 흔적 위험 인지 속도 13.72m를 적용해서 산출한 이동 거리는요. 48.02m로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내리면 되겠죠. 여러분들은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가지고 운전자의 주장이 타당이 없다고 결론 내리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